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문제 13번부터 24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83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3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대도시권 공간구조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옳은 것. 자, B지역과 비교한 A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A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기 위치하니까 서울에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B 지역이 좀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촌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위성도시의 성격이 강한 곳, B는 조금 더 농촌의 성격이 더 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의 특징을 우리가 골라볼게요. 인구 밀도 높아야 되고요. 겸업 농가 비율 높아야 되고, 경지 면적 비율, 도시니까 낮아야 되고, 도시니까 농업 종사자 비율이 낮아야죠. 답은 5번이죠, 맞죠?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5번이 나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되어 있는 세 곳 중에 여기 있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고, 맞죠? 자,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세 지역 중에 여기가 대지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맞죠? 대지라는 게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땅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운 도시가 위성도시로 이렇게 먼저 개발됐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지 비율이 높은 다가 지금 여기가 되겠죠. 다가 여기. 근데 이 도시가 지금 광명이고요. 광명.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임야 비율이 높은 여기가 강원도로 나가는 근교 농촌 지역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자, 여기가 지금 양평입니다. 양평.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도시 이름을 알아야 돼. 여기가 평택이잖아. 평택. 평택은 세 지역 중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 요 공장 용지 비중이 높은 가를 평택.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가는 다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을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가가 서울하고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인구 밀도는 나가 전형적인 근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나가 가장 낮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평택이 높아야 되고 가가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농촌에 해당되는 나가 더 낮고 다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C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오른쪽 세 도시를 한번 볼게. 자, A가 지금 고양이고요. 고양. 자, B는 안산. 자, C는 용인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은 안산을 먼저 고를게. 자, 왜냐면 안산이 셋 중에는 자, 공업 기능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안산입니다. 자, 고양하고 용인은 상대적으로 베드타운의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2015년 현재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가장 떨어지는 다가 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B고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고양하고 용인에 자, 오늘날의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두 도시가 거의 다 뭐 100만 정도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차이는 뭐냐면 고양은 1기 신도시고요. 용인은 2기 신도시로 개발된 대표적인 도시잖아. 그러면 1기 신도시는 90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한 거고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넘어서서 인구가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두 지역의 오늘날의 인구는 비슷해. 근데 차이가 90년의 인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은 나아가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용인, 가가 고향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면 A, C, B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 갑니다. 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를 한번 볼게. A가 고향이고요. 자, B가 여기가 남양주야. 그럼 C는 평택이죠. 자, 그럼 여기서 평택을 먼저 골라야 돼. 자, 평택이 그래도 공업도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힌트 중에 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설 수 있는 도시는 지금 평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평택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C. 자, 나다의 차이는 이거야. 자, 고향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현재 더 많은 다가 고향이죠. 그 다음에 나가 남양주. 자, 이렇게 고르시면 답은 너무 쉽게 나가 B, 나가 A 연결하시면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남양주와 고향을 찾는 힌트는 오늘날의 상주 인구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의 인구를 보셔도 됩니다. 95년의 인구를 보시면 남양주는 인구가 매우 적다가 좀 많이 올라왔고, 고향은 그래도 90년대에 인구가 40만 명 정도는 있었잖아. 그러면 다가 조금 더 일찍 개발된 위성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고향이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거. 자, 세 도시가 A가 지금 용인이고, 자, B가 화성, 자, C가 평택입니다. 자, 여기서 공업도시의 성격이 있는 두 지역이 여기죠. 화성하고 평택은 제조업 기능, 공업 기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가가 제일 높은데, 이 가가 화성인지 평택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건 용인밖에 없는 거지. 용인이 셋 중에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제일 강하니까 다가 용인이다 라는 것까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예 제조업 종사자 수 비율을 안 보고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만 가지고도 세 지역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용인을 일단 다로 고르신 다음에 B, C 중에 B가 화성이 서울에 더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은 화성이 평택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가가 화성, 나가 평택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럼 가나다를 순서대로 쓰면 자, 가가 B, 나가 C, 그다음 다가 A 연결하시면 자, BCA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하나만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18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세 도시가 일단 여기가 지금 성남이고 성남. 자, 여기가 화성. 자,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죠, 안성. 자,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풀립니다. 여기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점이 당연히 서울에 가장 가까운 성남이겠죠. 그래서 가가 성남 찾으시고, 그다음에 나 중에 화성은 그래도 동탄 신도시 같은 2기 신도시가 있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저기 멀리 있는 안성보다 높겠죠. 그래서 다가 화성, 그다음에 남는 나가 안성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리고 안성은 아직까지는 성남 화성에 비해서 도시로 개발된 지역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좀 낮다는 거,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선택지를 볼게요. 나이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로 위치한다. 자,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모든 혁신도시는 절대 수도권에 위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나다 어쨌든 다 수도권이니까 이거는 절대 1번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에 다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여기서 성남이죠. 화성에는 동탄 신도시라고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중 겸업 농가 비율이 높다. 자, 겸업 농가 비율은 이제 서울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다보다 높다 하는 3번의 설명, 요게 정답입니다. 자, 4번에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여기선 성남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화성, 안성 순이니까 가, 다가 먼저 나와야지 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그 다음에 나 순으로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표적인 공업도시 화성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19번, 20번 두 문제가 좀 어려운데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프는 수도권 내에 서울과 32개 시군 간의 통근 통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늘 설명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 제시된 일단 네 곳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고향. 자, 여기가 지금 성남이고요. 자, 여기가 용인, 여기가 화성. 자, 이렇게 네 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향 성남은 대표적인 1기 신도시고요. 화성 용인은 2기 신도시인데 용인이 조금 더 베드타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요. 화성보다. 화성은 제조업의 기능이 좀 강한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X축은 서울로부터의 통근 통학 유입 인구고 Y축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유출 인구야. 그러면 경기도의 도시들은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은 선 있죠. 요 선. 자, 요 선이 의미하는 게, 자, 이 선에 물려 있으면 서울로의 통근 통학 유입과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같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파란 선보다는 도시들이 위에 많습니다. 그럼 이 위쪽에 위치한 도시들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요 A만 유일하게, 자, A만 유일하게 서울로의 통근 통학 유입과 유출 중에 A만 유일하게 유입이 더 많은 데야. 맞죠? 그러면 이 도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좀 약한 도시죠. 직장의 기능이 있는 도시란 거야. 그러면 A는 있잖아, 무조건 화성인 거야. 맞죠? 화성이 제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가 지금 화성이다. 자,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니은을 먼저 볼게. 자, A는 B보다 공장 용지 면적이 넓다. 공장 용지 면적은 이 네 지역 중에 공업이 가장 발달한 화성 A가 가장 넓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리을을 볼게. AD 모두 서울과의 통근 통학에서 순 유출을 보인다. 자, A는 유입이 유출보다 많잖아. A는 순 유입이야. 근데 나머지 셋은 순 유출이죠. 자, 모두 순 유출이다. 이건 틀린 거지. 맞죠? 그래서 A는 아니고 B에서 D만 순 유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니은 맞고 리을 틀렸다. 자, 요거 두 개는 A만 찾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볼게. 자, B와 D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 네 지역 중에 고양과 성남이죠. 고양 성남. 자, 그럼 BD가 고양 성남이면 이건 맞는 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BCD 중에 요 B가 서울과의 통근 통학 유입 인구 유출 인구가 DC보다 둘 다 적어. 그러면 이 도시가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서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양하고 성남은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데 용인만 조금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B가 용인인 거야. 맞죠?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입 인구 유출 인구가 둘 다 CD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B가 용인이야. 그러면 기억의 설명 이건 틀린 거죠. B에는 2기 신도시가 있어야 맞는 거니까. D가 아직 누군지 못 찾더라도 B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번? 3번인 거죠. 니은 디귿.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귿도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CD를 지금 고향 성남을 안 찾았잖아. 맞죠? 근데 수능 문제가 다 안 찾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자료가 되게 어려우면 선택지에서 그 자료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게끔 구성을 해드립니다.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구성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CED가 뭔지 찾으려고 집착하다 보면 문제풀이 시간이 길어지고 문제가 혼동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야 될 거면 딱 찾고 그냥 선택지에 대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일단 답은 나오는 거지. 물론 약간의 찝찝함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어쨌든 답만 찾으면 되잖아. 맞죠? 확실하게 답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CD를 연결하기는 사실상 여기서는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 수준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풀이 방식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디귿도 사실 CD가 고향인지 성남인지 못 찾아도 풀 수 있는 거야. 봐.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D가 더 높다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C, D 둘 다 순유출이야. 순유출. 그럼 둘 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건데, 자, C가 D보다는 순유출은 더 많고 유입은 더 적어. 그럼 C가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낮은 거지. 맞죠? 둘 다 100보다 낮더라도 C는 대박 낮은 거야. 맞죠? D는 적당히 낮은 거고.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는 둘 중에 누가 높아야 돼? D가 높아야 되죠. 그러면 디귿이 맞는 거지.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D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자, D가 성남이고 C가 고향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성남이 최근에 뭐 판교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쪽에 IT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직장의 기능이 좀 생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 여기서 고향 성남 연결 안 해도 돼. 그래도 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향인지 성남인지 고민할 시간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갖고 대응해서 정답만 딱 찾아주는, 자, 그런 문제풀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 자, 요 문제도 좀 요 수능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거든요. 자, 일단 제시된 인구 변화라는 거 있지. 인구 변화가 단순히 인구수가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는 절대 수치가 아니고 9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가 중요한 거지 값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90년에 가나다라 도시의 인구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 인구수는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시된 네 지역을 한번 볼게. 자, 먼저 파주가 있고요. 파주. 그다음 여기가 안산. 자, 성남이 있고, 자, 여주가 있어.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이 라를 먼저 봐봐. 라. 라가 9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그냥 계속 100이다. 맞죠? 라는 인구가 크게 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비슷하다는 거잖아. 근데 수도권 지역은 웬만하면 인구가 늘어난 경우가 많겠지. 맞지? 근데 얘 혼자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라는 전형적인 농촌이라는 거야.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이 중에서 혼자 농촌에 해당되는 거야. 임금님 쌀에 여주죠. 맞죠? 아니 대왕님 쌀이다. 임금님 쌀이 2천이고 그래서 대왕님 쌀을 생산하는 여주가 일단 랍니다. 자, 요거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주라 요거 일단 찾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해볼게. 가는 보면 있지. 가는 199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보니까 80년에 인구가 적었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완만하게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가 아무튼 계속 올라간다. 가는 얘는 특정 시기 어느 시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겁니다. 가는. 자, 근데 나를 볼게. 자, 나는 그래프 모양이 이래. 나를 봐봐. 쭉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100이야. 여주나 나나 2000년대까지는 별 차이 없던 거야. 2000년대 이전까지 나도 여주처럼 농촌이었어.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뭔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는지 있잖아. 인구가 이때부터 막 증가하잖아. 그러면 나는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파주, 성남, 안산 세 도시 중에 봐. 성남은 1기 신도시니까 9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좀 적어볼게. 자, 성남은 1기 신도시니까 90년대 1990년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 안산은 공업도시죠. 그러니까 얘는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이게 좀 불규칙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딱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찾기가 애매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인구가 증가하긴 했어. 근데 파주는 이거 2기 신도시잖아.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그러면 파주가 여기서 나가 파주인 거야. 맞지?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가지고
날은 이기 신도시가 위치한 파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를 볼게요. 자, 여기서는 가를 먼저 찾는 게 좋은데, 자, 가를 보세요. 다를 먼저 찾는 게 좋은데, 자, 다가 85년부터 이렇게 95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이게 전형적인 일기 신도시의 형태인 거죠. 90년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도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다가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성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맨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돼. 여기서 안산을 먼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는 남는 안산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볼게. 가는 나보다 거주 외국인 수가 많다. 수도권 서울 제외하고 외국인 제일 많은 도시 안산이죠, 맞죠? 왜냐하면 영세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자 파주하고 성남 중에는 파주 나가 높아야죠, 맞죠? 파주는 인쇄 출판 단지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단지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들이 성남보다는 많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디귿에 나는 나보다 주택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아파트 비율은 파주가 여주보다는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여주가 조금 더 농촌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다음에 가와 다에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다에만 위치하고 안산에는 일기 신도시가 없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19번, 20번. 자, 두 문제가 좀 어려웠으니까 선생님 풀이 좀 면밀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부터는 거의 뭐 국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볼게. 도시 재개발 문제고요. 자, 21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합숙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이 옳은 학생을 고른 거. 자, 도시 재개발 특징인데 대대적으로 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철거 재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건물 고층화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졌다. 맞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주로 행해졌다. 아니고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리고 기존 건물 활용도가 낮은 거 맞고. 원고 주민의 재정 장률은 낮겠죠. 그럼 정답은 2번 쉽고요. 22번 갈게. 자, 요거 그리고 보면 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그랬다. 그럼 다 때려 부시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철거 재개발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한 방식이야. 그래서 가가 지금 철거 재개발, 나는 지금 수복 재개발이죠. 그럼 나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하면 정답은 투입 자본 규모가 작다. 5번이 됩니다. 자, 23번 갈게. 자, 가는 옛날에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역사 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그 지역의 모습을 좀 보존하고 있다니까 이건 보존 재개발 혹은 뭐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이거 다 때려 부셨다. 이거 철거 재개발. 자, 가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 그러면 평균 건물 층수는 낮고 투입 자본 수는 규모는 적고 원고 주민의 거주 지속 가능성은 높으니까 답은 3번. 자, 24번 갑니다. 자, 가가 다 때려 부셨다. 과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는 걸 봤을 때 가가 철거 재개발이고요. 자, 나는 과거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리모델링해서 벽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수복 재개발이지. 자, 그러면 가 철거 재개발에서 높은 게 평균 층수랑 투입 자본 규모고요. 자, 그리고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복 재개발에서 높은 게 기존 건물의 활용도니까 정답은 너무 쉽게 4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4-2단원 문제. 자, 후반부 13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안녕.